오늘 이야기를 한번 가볼까요? 자유한국당이 중앙당을 해체하겠다.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자유한국당 혁신안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예,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 상태죠. 이 대표 권한대행 자격으로 혁신안을 발표했는데요. 중앙당을 해체하고 당 조직과 가치를 혁신하면서 인적 청산을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아무래도 중앙당 해체인데요. 이 중앙당을 해체하고 원내 중심 정당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개혁 작업을 본인이 직접 진두지휘하겠다라고 강조했는데 특히 인적 청산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게 됐습니다. 예, 본인이 직접 진두지휘하겠다고 했는데 일각에서는 홍준표 당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장제원 수석대변인 이 강성 지도부의 책임이 가장 컸다 패배에 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혁신을 주도한다? 그러니까 오늘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의 이런 혁신안 발표하자마자 예. 당내가 난립니다. 자유한국당 난리예요. 그냥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물러나야 될 사람이 무슨 혁신을 주도를 하느냐. 예. 이번 선거 참패 가장 주요한 책임자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이 혁신을 한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발이 좀 심해서 이게 지금 진짜 어찌 보면은 저번에 이제 국정농단 때부터 좀 돌아가 보면요. 그때 이제 국정농단 사태가 발발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그 당시에 이제 보수가 이제 변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 그랬는데 안 변했죠. 예. 사실 이번 뭐 선거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보수가 보수답지 못했기 때문인데 보수가 보수다워지기 위해서는 변화가 있었어야 되는데 변화는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에 대한 어쨌건 책임을 져야 할 분 중에 한 분이라고 봐야죠. 사실 김성태 원내대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분이 앞장을 서서 이제 당내 혁신을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뭐 당 내에서 네 분이 있는 것도 뭐 그건 당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중들도 과연 변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구조 보수가 자체가. 보수답지 못하다는 지적을 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보수의 대표적인 어떤 장점 중에 하나가 품격인데 전혀 품격이 없었다. 한마디로 막말 삼형제가 있었는데 그 막말 삼형제 중에 한 사람만 물러나고 나머지 두 사람은 그대로 남아서 우리가 계속하겠다라고 하니 이게 과연 어떻게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당내에. 네 그렇죠. 분이랄까요? 분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이 중앙당을 해체한다. 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글쎄 우리나라 정당들은 그동안 위기에 처하면 늘 하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삼보일배를 한다든지 무릎 꿇기를 한다든지 뭐 도와주세요 1인 시위를 한다든지. 근데 내용이 다 그때마다 비슷비슷해요. 중앙당 해체도 마찬가지입니다. 2002년 이후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2003년인가요? 그때 그 당시 2002년 당시 신한국당이 선거에 패배하고 난 다음에 혁신안 중에 하나로 중앙당 해체 얘기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그 몇 년 뒤에 이 대선 자금, 그러니까 차떼기 대선 자금 문제가 나왔었죠. 그때도 중앙당 해체하겠다. 그리고 2008년에 또 한 번 얘기가 나왔었고요. 2012년에 또 한 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중앙당을 해체한다, 축소한다 얘기 반복돼서 나왔는데 하나도 새로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정말 혁신안인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뭐 중앙당 해체라는 것이 뭐 실제로 그 실행도 하기도 했었죠. 뭐 옛날에 한나라당 천막 당사라든지 민주통합당의 창고 당사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결국 원래대로 다 돌아갔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일종의 퍼포먼스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말이 혁신안일 뿐이지 또 다시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지적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중앙당 해체한다는 게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자유한국당 없어지나 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조직을 축소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뭔가 이렇게 큰 뭐 패배가 있을 경우에는 변화하겠다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텐데 지금 뭐 또 그리고 또 당명도 바꾸고 뭐 완전하게 이제 새로 태어나겠다고 하는데 사실 당명 바꾸면 새로 태어나나요? 결국은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지금 뭐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뭐 구태청산 태스크포스에는 본인이 이제 뭐 대표를 맡아가지고 인적 청산을 진행하겠다는데 결국은 사람이 어떻게 바뀌느냐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 중심에는 결국 이제 외부에서 비대위원장 모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비대위원장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당 해체, 당명 교체, 외부 인상 영입 늘 하던 거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핵심. 3종 세트, 3종 세트. 3종 세트죠. 진짜 누구를 모셔오느냐.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전권을 주느냐 과연 뭐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당내 초선 의원들이 기자회견 열고 보수 정치 실패 책임 있는 중진들은 물러나라. 정계 은퇴해라. 하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초선 의원들도 소위 말한 친박 공천으로 들어온 사람들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당신들이 뭐는 할 자격이 있느냐. 또 이런단 말이죠. 진짜 지금 방법이 없어 보여요. 사실 이번에 지방선거의 패배도 패배지만 지방선거 패배 후에 남는 사람이 너무 없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뭔가 누군가가 중심이 돼서 지금 이렇게 완전히 몰락한 보수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누구 한 사람도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초선 의원들도 결국 저번에 친박공천이라고 해서 뭐 그때 뭐 진박감별사가 등장을 하고 뭐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거기다가 뭐 당 중진 의원들도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고 그러면 누군가는 이제 보수를 재건해야 되는데 재건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깃발을 딱 꽂고 나를 따르라고 할 만한 사람이 현재 보이지 않는다는 게 사실 지금 뭐 당명을 바꾸고 무슨 뭐 중앙당 해체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뭔가 이 과정을 끌고 나갈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구심점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김성태 대표 권한대기 하니까 당신이 왜 거기서 해? 당신이 제일 책임 많은데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대체로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때 그 여의도 정가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이렇게 홍준표 대표가 가장 잘하는 것은 홍준표 대표의 장점은 남의 허물과 잘못을 잘 찾아낸다는 것이고 최대의 단점은 자기 허물은 모른다는 거라는 그런 농담 같은 진담이 떠돌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비판이 굳이 홍준표 대표뿐만 아니라 이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 대부분들한테 적용이 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초선 의원들이 중진 의원들을 보고 물러나라고 한 것도 보면은 맞는 말이에요. 지금 같은 이런 파탄의 책임을 지는 것이 중진한테 먼저 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초선들 역시도 지금까지 어떤 것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역 전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자면은 그렇습니다. 홍준표 대표 시절에 입 한번 뻥끗하지 않았던 이름만 초선인 사람들이 갑자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근데 사실 그 말 역시 너무나도 정확한 말이거든요. 전역 전 의원도 혹시 외부 인사 영입 리스트 중에 한 명입니까? 지금 홍종욱 전 의원 얘기도 나오고 김종인 전 대표 얘기도 나오고. 김종인 대표 이름이 제일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 김종인 대표가 누구 말로는 그러죠. 예, 비대위원장, 직업이 비대위원장이다. 예, 그래서 사실 참 답답합니다. 이게 나오는 대책이라는 게 결국에 돌고 돌아서 또 그 자리로 돌아가는 느낌이라서 이게 우리나라 정치의 모습이 이런 수준인가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소위 말해서 올드보이, 뭐 또 늘 나왔던 이름 그런 사람들이 외부 인사라고 들어가서 과연 혁신이 될까? 또 국민들의 좀 불붙은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까 좀 의구심은 드는데. 그러니까 눈높이를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게요. 예. 어쨌건 지금 의원직 2년 남아 있잖아요. 예. 근데 의원들이 뭐 사퇴를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예. 사퇴를 해서 또 보궐선거를 하겠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결국 국회의원 그 배지를 달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슨 나중에 뭐 김무성 대표가 전 대표가 했던 것처럼 뭐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정도 말고는 뭔가 국민들한테 그냥 뭔가 변화의 모습을 보여줄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남아있고 외부 인사 어떤 분을 모시고 올지 모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좀 익숙한 분들이 돌아와서 지금 현재 당을 수습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그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백승문 변호사 같은 사람이 가야 왜 이러세요? 저 요즘 많이 힘들어요. 홍준표 대표가 마지막으로 남긴 막말. 네. 이거죠. 엊그제 홍준표 전 대표가 자신의 SNS에 마지막으로 막말 한번 하겠다.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예. 홍준표 대표의 마지막 막말,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인적 청산이 됐었어야 되는 사람들의 유형을 조목조목 거론했어요. 물론 실명은 없었습니다만 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9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9가지나 됐어요. 예, 고관대작 지내고 국회의원을 아르바이트로 생각하는 사람, 추한 사생활로 정기에 둘 수 없는 사람, 사생활, 의총에 술에 취해 들어와서 술주정 부리는 사람, 술주정, 국비로 세계 일주가 꾸민 사람, 카멜레온처럼 하루 몇 번씩 변색하는 사람, 감정 조절 안 되는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 감정 조절 안 되는 사람, 네, 친박 행세로 국회의원 공천받거나 수차례하고도 중립 행세하는 뻔뻔한 사람, 얼굴 경력 하나로 소신 없이 정치 생명 연명하는 사람, 예. 이미지 좋은 초선으로 가장하지만 밤에는 친박에 붙어서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 예. 이런 사람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보수의 미래는 없다. 혁신의 방향은 인적 청산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홍준표 대표는 떠났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마지막 막말 하나 하겠습니다라고 던진 이 말들의 행간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나요? 첫 번째 인간은 예. 이틀을 못 견뎠다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홍준표 전 대표가 선거 직후에 사퇴한 게 며칠인지 혹시 기억하시죠? 바로 다음 날 14일에 했잖아요. 그렇죠. 예. 모두가 제 잘못이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이런 말을 남기고 무대 뒤로 화려하게 퇴장해 딱 버렸어요. 한 줄 했어요.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제가 행간에서 뭐라고 했죠? 물러나도 물러난 게 아니다. 곧 다시 돌아올 거다. 예. I'll be back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알비베 그러셨어요. 이틀을 못 견디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말을 던진 게 돌아온 거라고 보세요? 네. 홍 대표가 마지막 막말이다. 이제 페이스북 정치를 끝내겠다고 밝혔잖아요. 예, 예. 정말 그럴까요? 홍 전 대표 입장에서 자기한테 모든 책임 떠넘기는 모습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패장은 말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참아야죠. 근데 다른 사람이 홍준표 전 대표가 선거 막말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너도 나도 지금 인터뷰에서 홍준표 대표 문제 있었다, 막말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자. 네. 참아야죠. 참지 억울해도 못하고 참아야죠. 근데 참지 못하고 다시 뛰쳐나왔다는 돌아온 얘기입니다.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이건 그만큼 권력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홍 전 대표는 퇴장해도 퇴장한 게 아닙니다. 틀림없이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예. 다시 무대 위로 올라오려고 할 겁니다. 하하. 이틀을 못 견뎠다. 두 번째 행간 뭔가요? 두 번째 인간은 누군지 얘기하지 않았지만 누군지 다 알 수 있도록 했다입니다. 9가지 분류에 실명은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근데 아시겠어요? 떠오르는 여의도 얼굴. 정가에서 이미 살생부가 돌고 있고요. 그래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름이 쫙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근데 감정 조절 안 되는 사람에는 이제 홍준표 대표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본인도? 감정 조절 못하고 욱하는 말들 많이 하신 건 본인도 인정하실 텐데. 다른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본인은 또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모의총에 술에 취해 들어오는 사람 저도 알겠어요 누군지. 그리고 얼굴 경력 하나로라고 거론되는 사람도 알겠고요. 고관대작 지내고라고 하는 사람도 알겠고. 아르바이트처럼 의원하는 사람? 친박에 붙어서 앞잡이라고 하는 사람도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선거 직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긴급 의총하고 이제 국민들한테 사죄하겠습니다라고 무릎 꿇고 큰절하고 다 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김무성 의원이 다음 총선 차기 불출마하겠다고 선언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초선도 나타나가지고 5명이 중진들 다 은퇴해라 이렇게 요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가 글 올리고 난 다음부터 자유한국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졌어요. 네. 지난 주말 조용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인터뷰할 때만 해도 막 굉장히 거친 엄청나게 시끌시끌할 줄 비판들 많이 알았잖아요. 나왔는데. 근데 지난 주말 조용해졌습니다. 왜? 왜?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길 사람도 없고 9가지 감히 분류 중에 책임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분류를 9개씩이나 해놓고 나니까 어딘가에는 다 걸리는 것 같은 좀 맞습니다. 찜찜함 같은 거 찔리는 네. 게 있을까요? 초선 의원도 자유롭지 못하고요. 중진 의원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이대로 가면 서로 책임 떠넘기기 하다 끝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라는 거죠. 조용히 해라는 경고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홍준표 전 대표가 네. 조용히 하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나한테 다 책임 떠넘기지 마라. 당신도 그럴 자격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인가는 혁신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다입니다. 이건 왜 이 시점에 나옵니까? 과거 민주당 선거 참패했을 때 뭐 했어요? 회초리 투어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바뀐 거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아무리 혁신을 외쳐도 국민들은 믿어주지 않았어요. 회초리 퍼포먼스만으로는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예, 말이 따라야죠, 아닌 뭐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행동은 어떻게 보여줍니까?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으면 의정활동 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의정활동하면서 대정부 견제 기능 제대로 하면서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의 보수 가치가 뭔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주말 사이에 화제였던 홍준표 대표가 남긴 마지막 막말. 근데 이거는 오히려 막말 아닌 것 같고 이건 오히려 분석인 이건 것 같고 전혁 전 의원이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이건 진짜 막말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선거 전에 해서야 되고 그러게요. 선거 때 하셨을 그 말들을 지금 앞뒤가 지금도 바뀌어도 하면 많이 안 되는 바뀐 거군요. 거죠. 여하튼 뭔가 좀 확실히 잘못됐던 건 맞다. 그래서 참패의 결과를 주신 게 아닌가 국민들이.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보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늘 하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삼보일배를 한다든지 무릎 꿇기를 한다든지 뭐 도와주세요 1인 시위를 한다든지 근데 내용이 다 그때마다 비슷비슷해요. 중앙당 해체도 마찬가지입니다. 2002년 이후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2003년인가요? 그때 그 당시 2002년 당시 신한국당이 선거에 패배하고 난 다음에 혁신안 중에 하나로 중앙당 해체 얘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 몇 년 뒤에 이 대선 자금, 차떼기 대선 자금 문제가 나왔었죠. 그때도 중앙당 해체하겠다.
그리고 2008년에 또 한 번 얘기가 나왔었고요. 2012년에 또 한 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중앙당을 해체한다, 축소한다 얘기 반복돼서 나왔는데 하나도 새로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정말 혁신안인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뭐 중앙당 해체라는 것이 뭐 실제로 그 실행도 하기도 했었죠. 뭐 옛날에 한나라당 천막 당사라든지 민주통합당의 창고 당사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결국 원래대로 다 돌아왔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일종의 퍼포먼스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말이 혁신안일 뿐이지 또 다시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지적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중앙당 해체한다는 게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자유한국당 없어지나 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조직을 축소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뭔가 이렇게 큰 뭐 패배가 있을 경우에는 변화하겠다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텐데 지금 뭐 또 그리고 또 당명도 바꾸고 뭐 예. 완전하게 이제 새로 태어나겠다고 하는데 사실 당명 바꾸면 새로 태어나나요? 결국은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지금 뭐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뭐 구태청산 태스크포스에는 본인이 이제 뭐 대표를 맡아가지고 인적청산을 진행하겠다는데 결국은 사람이 어떻게 바뀌느냐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 중심에는 결국 이제 외부에서 비대위원장 모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비대위원장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당 해체, 당명 교체, 외부 인상 영입 늘 하던 거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핵심. 3종 세트, 3종 세트. 3종 세트죠. 진짜 누구를 모셔오느냐.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전권을 주느냐 과연 뭐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당내 초선 의원들이 기자회견 열고 보수 정치 실패 책임 있는 중진들은 물러나라, 정계 은퇴해라 하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초선 의원들도 소위 말한 친박 공천으로 들어온 사람들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당신들이 뭐나 자격이 있느냐 또 이런단 말이죠. 진짜 지금 방법이 없어 보여요. 사실 이번에 지방선거의 패배도 패배지만 지방선거 패배 후에 남는 사람이 너무 없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뭔가 누군가가 중심이 돼서 지금 이렇게 완전히 몰락한 보수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누구 한 사람도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초선 의원들도 결국 저번에 친박공천이라고 해서 뭐 그때 뭐 진박감별사가 등장을 하고 뭐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거기다가 뭐 당 중진 의원들도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고 그러면 누군가는 이제 보수를 재건해야 되는데 재건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깃발을 딱 꽂고 나를 따르라고 할 만한 사람이 현재 보이지 않는다는 게 사실 지금 뭐 당명을 바꾸고 무슨 뭐 중앙당에 해체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무언가 이 과정을 끌고 나갈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구심점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하니까 당신이 왜 거기서 해? 당신이 제일 책임 많은데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대체로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때 그 여의도 정가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이렇게 홍준표 대표가 가장 잘하는 것은 홍준표 대표의 장점은 남의 허물과 잘못을 잘 찾아낸다는 것이고 최대의 단점은 자기 허물은 모른다는 거라는 그런 농담 같은 진담이 떠돌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비판이 굳이 홍준표 대표뿐만 아니라 이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 대부분들한테 적용이 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초선 의원들이 중진 의원들을 보고 물러나라고 한 것도 보면은 맞는 말이에요. 지금 같은 이런 오늘 이야기를 한번 가볼까요? 자유한국당이 중앙당을 해체하겠다.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자유한국당 혁신안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예,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 상태죠. 이 대표 권한대행 자격으로 혁신안을 발표했는데요. 중앙당을 해체하고 당 조직과 가치를 혁신하면서 인적 청산을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아무래도 중앙당 해체인데요. 이 중앙당을 해체하고 원내 중심 정당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개혁 작업을 본인이 직접 진두 지휘하겠다라고 강조했는데 특히 인적 청산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게 됐습니다. 예, 본인이 직접 진두지휘 하겠다고 했는데 일각에서는 홍준표 당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장제원 수석대변인 이 강성 지도부의 책임이 가장 컸다 패배에 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혁신을 주도한다? 그러니까 오늘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의 이런 혁신안 발표하자마자 예. 당내가 난립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난리예요. 그냥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물러나야 될 사람이 무슨 혁신을 주도를 하느냐. 예. 이번 선거 참패 가장 주요한 책임자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이 혁신을 한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발이 좀 심해서 이게 지금 진짜 어찌 보면은 저번에 이제 국정농단 때부터 좀 돌아가 보면요. 그때 이제 국정농단 사태가 발발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그 당시에 이제 보수가 이제 변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 그랬는데 안 변했죠. 예. 사실 이번
뭐 선거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보수가 보수답지 못했기 때문인데 보수가 보수다워지기 위해서는 변화가 있었어야 되는데 변화는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에 대한 어쨌건 책임을 져야 할 분 중에 한 분이라고 봐야죠. 사실 김성태 원내대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분이 앞장을 서서 이제 당내 혁신을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뭐 당 내에서 네 분이 있는 것도 뭐 그건 당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중들도 과연 변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구조 보수가 자체가. 보수답지 못하다는 지적을 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보수의 대표적인 어떤 장점 중에 하나가 품격인데 전혀 품격이 없었다. 한마디로 막말 삼형제가 있었는데 그 막말 삼형제 중에 한 사람만 물러나고 나머지 두 사람은 그대로 남아서 우리가 계속하겠다라고 하니 이게 과연 어떻게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당내에. 네 그렇죠. 분이랄까요? 분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이 중앙당을 해체한다. 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글쎄 우리나라 정당들은 그동안 위기에 처하면